10월 2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역사 미화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또 다른 미화라면 친일이나 독재, 자기부터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필되지 않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추정하고 추측해서 왜곡과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이 국정화가 아니라 사실상 역사교과서의 정상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비정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 국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국론의 분열과 이런 어떤 이 분산을 방지하고 국론을 통합하면서 정통성과 자부심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어제 상당히 격앙된 논조로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강력한 레이저 눈빛과 격앙된 속농작 얼투를 사용한 부분은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 이래든 저래든 처음부터 계속 반대하고 나올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야당 의원들은 이 종이로 쓴 팻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자신들의 노트북 PC에 붙여서 반대했고, 또 대통령의 연설 동안에 박수도 치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퇴장할 때 일어서지도 않았습니다. 조경태 의원, 유인태, 황교안 같은 소수 의원들만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은 어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에 한마디로 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정교과서 반대라는 여러 종류의 글이 쓰여져 있는 종이 팻말을 보게 하고 사실상 이 대통령의 연설을 보이콧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최소한의 의원으로서 가져야 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외국 국회에 보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 전쟁이 심하더라도 대통령이 오면 박수를 치고 일어서고, 또 국회에서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무슨 종이 피켓을 붙인다, 이런 일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의 정치는요, 솔직히 말하면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봅니다. 어젯밤에 야당 의원들은 60~70명이 광화문 앞에 가서 자신들이 주최하는 이 국정화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낮에는 피켓 붙이고 반대하고 저녁에는 촛불 시위에 참석했습니다. 자, 80년대식으로 회귀를 해보겠다는 건데요.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늘이 두 쪽 나도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찬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국정화라는 말이 싫다고 하는데 저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른 교과서, 뭐가 바른 교과서입니까? 올바른 교과서, 국정화죠. 자, 국정화가 아니고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 국사교과서 문제의 심각성이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자, 지필진의 정교조 교사들, 그리고 대학교의 국사학과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참여했습니다. 또 국사학계가 전부 다 교수나 교사들 대부분이 상당한 부분 한쪽의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보수 진영도 반성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교육부는 그간에 2008년부터 이미 보수 정권이 들었었지만 좌편향되는데 방치했습니다. 거의 이 판이 한마디로 좌편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는 판이 되고요, 그 속에 희소하게 희귀하게 우편향적인 사람이 안 그러면 보수지향적인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런 분들은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려웠고, 모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국사학교가
그 교학사, 국사 교과서가 어떻게 종말이 났는가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정이 되고 그리고 그 국정을 둘러싼 논란이 정말로 심하게 벌어져서 국민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전부 부지불식 간에 어떤 이념이나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왼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6.25 전쟁에서 만일 졌더라면,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손을 완전히 뺐더라면, 그리고 북한이 남측에 대해서 적화하겠다는 입장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격차가 났는데 북한이 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야권이 집권하는 10년 동안에 점차 우리 사회의 모든 이념과 가치를 한마디로 자유주의, 관용, 또 화합, 통합, 또 북한에 대한 이해, 이런 이야기로 모든 부분을 시각을 중간으로 옮기고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서 사실상으로 북한에는 좋은 점만 바라보기 시작했고 우리 남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집권을 하지 않은 10년 집권 기간 외에 남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남측의 역사는 그야말로 친일과 독재로 점철된 부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이런 인식들을 야권 지지자들에게 엄청나게 퍼뜨린 겁니다. 뭐 종북부터 비롯해서 진보 제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도고 정상적이지만 지역적인 성향이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계층적인 성향 때문에 야권을 지지하는 새정년이나 국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여기에 따라가 버린 겁니다. 80년대에 대학을 8, 90년대에 다닌 30, 40대, 50대 초반까지도 상당한 부분이 그 문화 속에서 글로 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뭐 좀 있어 보이고 진보적이고 상당히 자유주의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국가가 뭘 주도하는 국정이라는 말 자체가 거북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요. 한 30%는 박근혜,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런 말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반대입니다. 근데 이런 계층이 가지고 있는 공고한 네트워크나 지역성 또 이 북한과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에 부지불식 간에 또 한 20%는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지형이 내손을 치르는 5대5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우리 보수 진영은 그야말로 새누리당 안부터도 개판 5분 전 아닙니까? 대통령과 당 대표가 총선에 지더라도 밀고 가겠다는데 대통령 역사적 사명이라고 하는데 10여 명 이상이 나서서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속마음이 반대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절반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자, 유승민은 이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 국정교과서가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결국은 국정화는 반대한다 소리인데요. 말을 애매하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자, 설득하고 소통해서 지금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왼쪽에 있는 분들, 친북적인 분들, 종북적인 분들, 운동권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 뭔가 빼딱하게 기울어 있는 사람들, 고향이 반대라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요, 이런 역사교과서 문제가 자신들의 텃밭을 일부는 가장 좋은 비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료를 포기하면요, 나중에 자라나는 세대가 유권자가 되고 성년이 되어서 살아갈 때 야권의 어떤 고정적인 지지 기반이 안 될 수 있다, 즉 이탈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주입시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보수는요,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뭐 가치적인 입장, 즉 뭐 국가나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없으면은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함을 모르고 그 가치를 갖다 잊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가치를 떠났어요. 역사 교과서를 제대로 가르쳐야 한국의 건강한 보수가 계속 자라나서 보수주의의 텃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정권 이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20년가량을 버려뒀다가 이제서 이걸 바로 잡겠다고 나서니까 이미 이쪽 판이 다 왼쪽으로 기울었는데 그걸 바로 잡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설득과 소통과 대화로서 국정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자,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이 전부 왼쪽으로 가버렸는데 대학교에 이번에 교수들 입장 밝히는 거 한번 보면 알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소한 합리적으로 하자고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고 지지한 뭐 교수나 지식인들에 대해서 전화 걸어서 다 확인한다지 않습니까? 당신 정말 사인해줬냐고. 자, 한마디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언론까지 동원돼가지고요. 자, 이런 양상에서 우파, 보수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는 국정화가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왜 그렇게 밀어붙이느냐. 충분한 대화가 없었다. 소통과 뭐 노력을 하자. 정말 웃기는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정두원 의원 필두로 해서 정의화 국회의장. 어제 뭐 야권을 보고 대통령이 왔으니까 종이 팻말 붙이지 말고 뭐 젠틀하게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달라고 13분간 설득을 했다는데 이분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를 합니다. 자, 설득해보니까 되던가요, 정의화 의장님? 자, 야권이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라는 것도 안 되는데 야권의 텃밭을 일구는 비료인 역사 교과서를 예를 들어 소통과 대화로 해결한다고 남경필 지사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용태, 이재호 의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하태경, 박민식 의원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요,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박근혜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는 꼴을 못 보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계산이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 문제로 밀고 가다가 자초되어서 공천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론이 좀 불리해지니까 박근혜가 이번에 이만큼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잘못 물었다. 이거 저 성격에 이거 물면 끝까지 갈 건데 가다가 이 여론 악화와 더불어서 그냥 레임덕 와버리고 자초하면 내년 총선에서 뭐 영향력을 행사 못하겠지.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손 솔직합시다. 자, 김무성 대표 이제 본인의 대선이나 자기와 관련된 문제가 얽혀버렸습니다. 본인 선친이 지금 야권이 문제를 걸고 나왔지 않습니까? 야권하고 아무리 친하게 지내봤자요. 솔직히 말하면 필요하니까 친하게 지냈지요. 뭐 안심번호도 빌려가라고 빌려주고. 근데 자,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김무성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친이 친일 핵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따져보자고 토론하자고 노는 거 아닙니까? 뭐 민족문제연구소가 뭐 다 한통속 아닙니까? 저쪽은. 김무성 대표는 제가 볼 때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을 공존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칼을 언제 뽑는가 하는 것은 예정됐던 문제예요. 자, 이제 김 대표께서는 당 내부에 의총에 붙여가지고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당론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십시오. 그래서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전면에 나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견을 가지고 뒤총을 쏘는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붙여고 그게 부결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하고 당을 깨야 된다고 봅니다. 가결되면 그때부터 김무성 대표는
당에서 정해진 당론과 배치되는 입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출당을 시키고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보수 정당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가치가 있는데요. 정책 문제에서 경제 정책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사회 정책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당에서 얼마든지 크로싱 보터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우리 사회에 집권을 계속 해오고 또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에 이 정권을 맡아왔던 정당으로서 가질 가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견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새누리당하고는 헤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니면 새누리당이 이미 물이 잘못 많이 들어가지고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그러면 국민이 지지하고 뽑아준 새누리당과 실제 새누리당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당은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서 잘못 알고 지지하는 사람을 철회시켜야죠. 그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황우여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본인이 총선도 나가지 않고 내 교과서 문제에 목을 걸고 한번 하겠다 할 건지, 안 그러면 총선 때 지역구 사정을 뭐 수도권 인천인데 내가 이 문제에 앞장섰다가 뭐 총선 때 나 지역구에 다 몰려와서 난리를 쳐서 내가 국회의원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나한테 손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늘부로 사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교육부총리가 본인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교육부 공무원들을 통솔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뭐 이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내용을 마치 대단한 것이냐 야당에 갖다 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교육부 안에 기강이 안 잡혀 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보고, 지금까지 금인정을 관장해 왔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그러면서 검정 역할을 포기하면서 좌편향이 되도록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도적인 사람도 있다고 봐요. 교육부 관료 중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스스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몽땅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추진할 사령탑을 제대로 안정화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황우여 부총리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는 교육부를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이 투쟁에 나서도록.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을 이 투쟁에 나서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총력을 기울여서 야권과 붙어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선언되기 전에는요, 이 싸움은 계속 불리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뭐 나가기로 된 토론도 취소되고, 제가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서 누구한테 지지 않을 생각은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데 제보고 무슨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이 문제를 중계하는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조차도 크게 우호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박 대통령이 무리수 둔다고 바라보는 게 보수 언론들 시각 아닙니까? 종편들 시각이고요. 자, 그래서 싸움을 하려면 내부 정리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